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6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바이에른 뮌헨 대 라치오. 바이에른은 1차전을 졌으니 이제는 공격 올인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우파메카노의 공백으로 인해서 다이어가 나온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점이 될 것입니다. 판단력과 기동력이 좋지 못한 자원이 높은 라인까지 만나면 김민재가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은 필연적입니다. 최근 무시할라 케인의 폼이 나쁘지는 않지만 역전에 필요한 후방 안정감을 전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라치오가 열세 전력이고 점유율을 찾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역습 상황에서 그래도 침투력이 살아있는 임모빌레가 한 방을 날리는 식으로 간다면 라치오가 원정에서의 열세를 극복하고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라치오의 약점은 몇 년 내내 측면 수비이기는 했는데 바이언의 측면 윙어 퀄리티는 로베리 조합 이후에는 늘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역전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다이어가 경기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은 매 경기 높다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라치오가 이를 이용해서 역습 상황을 한 방을 노려볼만 해보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 대 파리 생제르맹. 소시에다드는 2차전에서는 0대2로 뒤져버린 스코어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중거리와 페널티킥로 겨우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이 제대로 풀렸다는 인상을 주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 역습에 3골을 내주는 등 공수에서의 손발이 맞지를 않는 모습을 보였고 소시에다드가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밸런스를 깨트리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리는 모나코와 0대0으로 무승부. 공격진 쓰리톱의 폼이 모두 좋지 못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음바페마저도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의 이적설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에 교체가 되는 등 팀의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닌가 싶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것이 다행입니다. 경기는 공격진에서의 폼은 파리 생제르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음바페마저도 마음이 떠난 듯한 양상을 보여주는 등 파리 생제르맹도 그다지 득점에 대한 우려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8강에는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아릴랄 대 아리티하드. 아릴랄은 아리티하드와의 전적에서는 상당히 우세를 점하는 중입니다. 상대도 중앙과 전방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중앙 싸움에서는 아릴랄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대결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알티하드의 공격이 거의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리티하드가 캉테 파비뉴 조합으로 상당히 강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아릴랄과의 관계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캉테 파비뉴가 기동력에서는 네베스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밀리는 양상이라서 벤제마도 크게 힘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결에서도 아릴랄을 상대로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3개에 불과했습니다. 두 팀의 전력이 서로 엇비슷하다고는 하나 결국 유리한 쪽은 아릴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싸움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아릴랄이기 때문인데 이를 바탕으로 아리티하드와는 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앙에서의 조직적인 압박과 수비로 밸런스도 꽤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둥 타이산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산둥은 가와사키를 대역전으로 이긴 것이 마리노스를 상대로 좋은 공부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마리노스도 가와사키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라서 역습 성향에서 약점을 보이는 전력입니다. 펠라이니를 앞에 두고 롱볼을 붙이는 성향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의외로 1, 2차전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산둥이 제법 공격에서 보여준 폼이 좋았던 자원들이 많았습니다. 요코하마는 지난 경기에서 후쿠오카에게 지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상대로는 좋은 기억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득점을 노리는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유효한 상황이지만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한 경기에서도 인천에게 역습을 당해서 지는 등 지난 시즌 후반부터 시작된 주요 수비 자원들의 이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호들에게 산둥이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역습 성향에서의 성과로 이미 가와사키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준 산둥의 저력도 무시하기 어렵고 마리노스가 여전히 수비진의 이탈에 따른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팀과의 상성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